손해사정사가 빙판에 미끄러져 삼가 골절, 어떻게 진행할까? 실손보험 청구와 지급지연 배상책임보험 접수 3편.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정사 조대원입니다. 빙판길 낙상사고, 특히 제설제빙 미흡으로 인한 문의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저의 사고부터 수술과 퇴원까지의 과정을, 2편에서는 사고 입증자료 확보와 배상책임보험 접수 준비 과정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과정과 지급지연,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접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기본정보.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2009년 가입한 소유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가입 금액이 적다는 단점은 있지만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처럼 본인이 직접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50% 보상이 가능하고 현재 실손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약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실손과 비교해보면 체감이 꽤 큽니다. 수술비에 대한 오해. 수술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로컬병원보다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인데요. 수가체계상 대학병원이 가산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비급여 사용 여부가 전체 비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은 비급여 사용이 최소화되는 반면 로컬병원은 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실제 발생한 입원 비용, 제 진료비를 예로 들면 총 600만원 초반으로 비급여 약 500만원, 급여 약 12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MRI, DITI, 도플러 검사, PCR, TBM 등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급여가 많은 청구는 세부 내역서만 제출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손 청구 시 핵심 포인트. 그래서 저는 단순 청구가 아니라 비급여 사용에 대한 의사의 필요소견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요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급여 사용 내역 전체에 대해 의학적 필요소견서를 요청드립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 내역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 추가 심사로 인한 지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지연. 이미 사고건은 응급실 내원 시점에서 사고건으로 열어두었기 때문에 추가 사고 조사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연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겨울철 사고 급증, 연말 연휴 훈제, 청구건 폭증. 담당자는 아직 제 청구건을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급지연 안내 문자를 의무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지급지연 이자와 현실. 참고로 지급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많은 담당자들이 야근을 이어가며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는 수일 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하청업체 등을 통해 조사를 보내기도 하지요. 배상책임보험 접수 진행. 오늘 오후에는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장님께서 직접 전화 주셨습니다. 보험 접수가 완료됐고 보험사 직원 연락을 잘 받았는지 확인 전화였습니다. 어제 접수 요청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접수 처리가 된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은 접수 후 빠르면 다음날, 늦으면 연휴 이후 보험사 연락이 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3편은 내용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실손 청구 시 어디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왜 소견서가 중요한지,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실손보험 지급 결과, 배상책임보험 접수 후 보험사의 실제 안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무소가 온 조대원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